안녕하세요. 프로의 눈으로 빌딩을 분석하는 빌딩 100% 배정환입니다. 프로님, 여기는 어딘가요?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첫 현장 촬영인데 댓글에 어디 임장인기가 궁금하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가서 보여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이런 걸 할 예정인데, 오늘은 처음이라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남동 중에서도 미로길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분석해드리고, 미로길은 말 그대로 미로길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로길에 오면 어디를 둘러보시고 임장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보이시는 이 길이 예전에는 철길이었습니다. 201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숲길로 다 조성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감성을 느끼러 이렇게 많이 오시게 됐고, 제일 큰 수혜를 본 지역이 미로길이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사례들이나 이런 것 좀 보여드리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직장인분들도 식사하시고 일하러 다시 홍대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요. 숲길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숲길을 파헤치는 건 아니지만 최근까지 좀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할리스 커피 건물이 있는데요. 평당 1억 5천 정도에 이제 매매가 돼서 이 숲길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리스 커피가 거래된 사례는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숲길 바로 앞에 미로길 초입에 건물이 평당 1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차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맥주집이었어요. 매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매매가로는 한 40억 중반 정도,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이 좀 안 잡히실 건데 대지 면적이 20평이에요. 건축 면적은 더 작겠죠. 면이 넓어서 커 보이죠. 근데 막상 안에를 보면 좁습니다. 층당 면적은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작지만 면이 넓어서 크고 가시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최종적으로는 매매가 39억, 평당 1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된 다음에 크게 공사를 하진 않았어요. 명도시키고 인테리어만 해서 지금 가차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 숲길 이 근처는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 성공적인 그런 사례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소개드릴 매물들이 많으니까 빨리 가시죠. 가시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기 보시면 블루 엘리펀트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성수 그리고 홍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블루 엘리펀트가 입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 나라에서 안경을 맞추고 안경을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커서 한국에 와서 안경 쇼핑을 한다고 해요. 외국에서는 한 달, 두 달 걸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이틀 3일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맞추고 가시기 전에 찾아가시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외국인들이 많이 이동이 있는 곳이다. 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숲길에서 지금 골목 하나도 못 들어왔거든요.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서 지금 하나 더 사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나래 한박, 오이지 이렇게 입점되어 있는 건물이고, 매매가 44억 5천에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평당 가격이 1억 500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8년에 대수선을 다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익형으로 이렇게 매각이 진행됐던 건물인데, 대지 면적이 한 42평이고 연면적이 한 76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수익률은 한 3% 정도 지금 맞춰져 있어가지고 수익이 조금 아쉽다라는 게 있어서 드랍을 하셨는데, 입지는 너무 좋아요. 미로길로 가는 그 초입 코너에 있습니다. 매매가가 이제 50억 언더로 평당가도 괜찮았고, 그런데 수익률이 좀 낮았다,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반지하 같은 건물이 많이 보이네요. 사실 여기가 주거지였거든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대수선하는 건물들이 많아요. 반지하로 되어 있던 주택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을 앞에 수선을 좀 해가지고 1층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놨고,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1층 같은 임대 수익을 받습니다. 이게 또 연남동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미로길을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건물들을 이제 속속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Y길 초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차 업종들을 보시면은 아기자기한 소품샵,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기념으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지금 연남동 초입에도 이렇게 지금 유소풀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많네요. 지금 보니까 저만 일하는 것 같아요. 피디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여기 이제 Y길 완전 이렇게 중심에 와 있어요. 이 연남동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길이 좁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다다다다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적으로는 이제 인허가 받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차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 대한 비용이나 기간 이런 것들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좀 단점입니다. 대신에 길이 좁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는 되게 힘든 구조예요. 미로길만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매각된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그 옆에 있는, 저희가 흔히 말하죠, 썩다리 건물입니다. 썩었고요. 건물은 썩었고요.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매각된 사례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서교동 113의 16번이고요. 토지 면적은 54평, 연면적은 121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이 32평입니다.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이 60% 정도 돼요. 거의 한 6평 정도, 이 정도 이득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상권의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서 6평 이득 봤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준공 연도가 1996년이니까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매매가는 40억 5천에 거래가 됐고 평당가는 이제 8,400에 거래가 됐습니다. 되게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25년 9월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매매가가 36억 3천, 평당가로 하면 6,700만 원에 낙찰 받으셨습니다. 한 1년 정도 갖고 계시다가 이제 엑시트를 하신 거예요.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기존에 주택이었던 건물을 낙찰 받으신 거니까 용도 변경만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매각을 하셨는데 40억 5천이에요. 단순하게 봤을 때 실차액이 9억입니다. 1년 만에 9억. 건물을 보면 코어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좌우로 방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상층문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한 층을 통으로 임대를 놓기가 힘들어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연남동이 아니었다고 하면 신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축 시에는 1층 면적이 지금 10평 이득 본 게 사라져요. 이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긴 해요. 총 연면적이 지하 포함해서 160평까지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신축비가 한 20억가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투자비가 너무 과하죠. 공사를 하는데 클레임도 많고 기간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거는 이 지역에는 맞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고 연남동 감성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서 최근에 거래된 매물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매물이었다라는 매물이 있는데 수익형 매물입니다. 그래서 그 매물 한번 분석해드리러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좌우로 해서 신축도 됐고 대소도 됐고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잘 맞춰져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통으로 이제 카페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쪽이 지금까지 이제 메인 동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옆 건물입니다. 딱 보시면 네모 반듯하죠. 이 건물은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 자체는 조금 주변하고 동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적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건물이에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남동 390의 1류 건물이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대지 면적이 약 50평 정도 되고요. 총 연면적이 98평 정도 됩니다. 건축 면적은 한 30평 정도로 좀 넓은 편에 속하고요. 건폐율이 거의 60% 꽉 채웠고 용적률이 거의 200% 꽉 채웠습니다. 규모는 1층에서 4층 건물이고 2022년 8월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45억 5천만 원이었고요. 수익률이 무려 4.5%짜리 건물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좀 좋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이런 부지에 신축을 한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신축을 했던 시기가 22년도였습니다. 저희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때는 건축비가 지금처럼 높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대손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그때는 신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수익은 4.5% 정도 맞춰져 있다.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남이 한 수고를 그냥 사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 매물을 매각해드리고 싶었는데 대부분 이러셨던 것 같아요. 연남동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래하는 게 맞냐? 수익에 대한 의심, 진짜 임차 맞냐? 이런 의심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사이에 금액이 많이 다운돼가지고 거래된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고요. 이 건물이 그리고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연남동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건물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 주차 2대로 최대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신축을 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넣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연남동 미륵길의 사례고 이런 매물을 좀 매수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메인 동선 따라서 Y길 쪽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Y길에서 이제 꺾여서 구메인길로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와봐도 유동인구가 많이 좀 떨어진 게 느껴지시죠? 지금 이 동선 같은 경우에도 유동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많이 찾는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아기자기한 이런 건물들을 보실 수 있고 새로운 이런 업종들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긴 뒤쪽이니까 저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피디님, 여기 지금 신축 중이잖아요. 대지가 한 40평가량 되거든요. 매가가 얼마였을까요? 한 평당 1억.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매가는 26억, 평당가로 했을 때 6천만 원대로 지금 매매가 돼서 정말 급매로 매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마저도 좀 충당이 되다 보니까 신축을 해도 좀 메리트가 있었다. 지금 보면은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로 이렇게 계단이 이게 돌아서 이어져서 설계를 되게 재밌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연남동에는 되게 어울리는 그런 설계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40평, 그리고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건폐율이 거의 60% 정도 채웠고
세웠고요. 용적률은 200%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328.28제곱미터, 평수로 하면은 한 110평 정도 예상이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의 공사비는 최소 15억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6억 정도의 매수를 했고 한 15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40억이 좀 넘어가고 여기에 뭐 부대 비용까지 한다면은 한 45억 가량 들어가거든요. 45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신축된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근방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 건물이 조감도대로만 지어진다고 하면 서브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메인 길을 지나서 무조건 서브길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연남동에 오셔서 미로길에 오시면 도대체 어디를 내가 가서 봐야 되냐, 이게 제일 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Y길의 왼쪽 오른쪽도 가봤고, 그리고 Y길을 지나서 그 서브길로 좀 와서 상권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3번 출구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오면서 코너에 있는 아까 가차샵 건물, 이거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이 코너에 있는 나리함바 건물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왼쪽으로 와서 이런 위쪽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게 Y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Y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Y길 중심에서 오른쪽에 있는 최근 매각사례도 설명드렸고요. 쭉 왼쪽 길로 올라오면서 수익형 건물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로 쭉 올라와서 신축하고 있는 이 건물도 지금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길을 보시면 이 Y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시다가 이 왼쪽 Y길로 들어가시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대로변으로 빠지게 되고요. Y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왼쪽이 뭐지? 하고 왼쪽에 나가시다 보면은 길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또 미로 밖으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기고 다시 또 돌아오고 너무 지치시거든요. 미로길을 오시게 되면 이 Y길 기점으로 이렇게 Y길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 서브길까지 오고 이쪽에서 드시고 다시 Y길 뒤쪽으로 해서 다시 오는 방법이 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그 숲길의 랜드마크인 이 할리스 커피가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나오셔서 홍대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이런 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에 오신다, 제가 말씀드린 그 Y길 코스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숲길 할리스 건물 그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제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로길에서 빠져나와서 제가 잠깐 앉아 있는데요. 연남동은 망했다, 미로길 이제는 사람이 없다, 오늘 보셨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로길에서도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동선에 잘 투자를 하신다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하고는 다르게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은 그런 위치를 꼭 찾으세요. 공실이 별로 없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보다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성수 그리고 홍대 메인 못지않게 연남동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잖아요. 공항철도를 타고선 올 수 있는 홍대 입구에서 첫 숙박을 거의 묵으시고요. 마지막 날엔 다시 또 홍대로 오셔가지고 하루 묵으시고 다시 공항으로 가시는 그런 코스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로길은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상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오면 상당히 좋아하고 무조건 한 번씩은 와보는 그런 입지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로 접근하기 좋은 부분은 총 매가가 가볍습니다. 한 50억대 매물을 신축 완료된 수익형 매물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금액대가 좀 낮다 보니까 에쿼티를 낮게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남동의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하고 연남동 미로길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렇게 파헤쳐 봤는데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가 궁금하다, 대신 임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가서 대신 임장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눈으로 빌딩을 분석해드리는 빌딩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그러면 다음에 저희 또 어디 갈까요? 혹시나 지금 댓글을 만약 안 달리면 또 제가 그냥 가고 싶은 데 가도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한 데가 있긴 한데 만약 댓글 없으면은 그쪽으로 가는 걸로.